군사력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서 감히 2등의 추월을 허락하지 않는 미국은 매년 쏟아붓는 국방비가 무려 7,780억 달러에 이릅니다. 2위 중국의 3배, 10위 한국의 17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만큼 병력이든 무기든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15년 전 미 해군은 한국 해군과 훈련 도중 세계 1위 군사강국의 위험에 걸맞지 않게 철저하게 농락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굴욕을 감수하지 않겠다면서 특수요원 138명을 모아 사령부를 하나 창설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전투기, 전함, 미사일, 탱크 등등 온갖 최첨단 무기들이 미친듯이 전투력을 과시하는 전쟁은 보통 군사력으로 승패가 좌우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맞붙는다면 객관적인 전력상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한국도 미국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는 있겠지만 결국 패배는 한국으로 귀결됩니다. 무기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전쟁에서 유일하게 약소국이 강대국과 맞설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잠수함인데요. 온갖 첨단 무기들이 지구를 종말시킬 것처럼 화력을 뿜어낼 때 잠수함은 바다 아래에서 유유히 먹잇감을 노리는 첫완자의 역할을 합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잠수함은 마음만 먹으면 하늘의 전투기도 바다 위의 전함도 땅 위의 탱크도 공격할 수 있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초기 영국을 아사 직전까지 내몰았던 것은 독일의 유보트입니다. 유보트는 지중해 출입구인 지브롤터 해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수천 척의 선박을 침몰시켰는데 실제로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독일의 유보트였다고 회상할 정도로 두려움의 상징과도 같았는데요. 이런 덕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패권에 관심 있는 모든 나라는 독일로 달려갔습니다. 유보트 설계도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정상 독일로 날아가지도 못했고 따라서 잠수함 기술력도 확보하지 못한 한국이 전 세계 해군을 깜짝 놀라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8년 7월 19일 하와이 인근에서 개최된 림팩 훈련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햇병아리 잠수함 한 대가 참가합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이 잠수함은 이종무함으로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훈련에 참가시킨 잠수함이었습니다. 림팩 훈련의 특징은 각 참가국을 청군과 황군 두 팀으로 나눈 후에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투를 치릅니다. 물론 실제로 어뢰를 발사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 어뢰를 발사하게 되는데요. 1998년 림팩 훈련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와이에서 실시됐는데요. 진주만에 도착한 이종무함은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전투단과 이동로를 차단하는 작전을 벌이는 등 다양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모의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전일 텐데요. 그래서 림팩에서는 6개국 함정을 항군과 청군으로 나눈 후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투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서 이종무함 때문에 미 해군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종무함은 황군에 속해 있었고 같이 참가한 한국 호위함은 청군에 포함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카메하메하함과 함께 출전했는데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공교롭게도 미국 잠수함이 제일 먼저 탈락하고 맙니다. 종횡무진 바다를 누비던 이종무함이 은밀히 이 미국 잠수함에 접근해서 가상 어뢰를 발사해 격침시켜버렸기 때문이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 해군이 햇병아래 잠수함한테 격침당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난감한 문제였지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종무함의 활약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미사일 구축함 2척, 미사일 호위함 1척, 상륙정 1척 등 총 5대의 미국 함정, 한국 호위함 1척, 칠레 구축함 1척 등 총 13척의 함정을 가상으로 격침시켜버립니다. 이는 충격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훈련에 참가한 잠수함이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함정 5척을 포함 13척을 격침시켰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전과였죠. 이런 전과는 1997년에 열린 키너트4 훈련에 참가한 박위함의 기록 10척을 넘어서는 대기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종무함은 황군 소속의 잠수함 중 훈련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잠수함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미 태평양 함대 잠수함 사령관 알코네츠니는 이종무함의 함장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청군을 전멸시킨 능력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영광을 표하면서 참가한 모든 잠수함 중 장비 결함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잠수함이라고 극찬을 표했습니다. 이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일까요? 햇병아래 잠수함에게 굴욕을 맛본 미국이 다시는 이런 굴욕은 없을 것이라며 사령부 하나를 별도로 창설하기에 이르죠. 미 해군 태평양 작전사령부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를 모항으로 하는 3함대, 일본 요코스카에 사령부를 둔 7함대, 그리고 바레인에 포진한 5함대를 휘하에 두고 있는데 2004년 4월 8일 샌디에고에서 138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대잠전 함대 사령부를 창설합니다. 이 사령부는 샌디에고가 모항이기는 하지만 샌디에고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7함대가 있는 일본 요코스카나 대서양 작전사령부 휘하 2함대가 있는 버지니아 등에서도 배속되어 대잠전을 연습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정예요원으로 함대 사령부까지 창설했음에도 그
그해 또 한 번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한국의 잠수함 역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럴만한 여건도 조성되지 못했지만 독일에서 유보트 기술을 획득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잠수함들을 갖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1998년 림팩 훈련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던 이종무함은 유보트를 만든 전문가들이 설계한 209를 기초로 합니다. 영국을 아사 직전까지 내몰았던 유보트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가진 잠수함 제작 기술을 사장시키기에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HDW 조선소에서 206으로 명명된 잠수함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기술로 1200톤급 209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어뢰를 탑재시킨 209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역사의 길이 남을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이 209를 한국이 도입한 것인데요. 한국이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 계기는 공교롭게도 전두환 시절입니다. 1983년 아웅산을 방문했다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전두환은 이 충격으로 두 가지 국방정책을 천명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박정희가 시작했다가 자신이 중단시킨 현무 미사일을 완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잠수함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 대놓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무기 개발은 극비로 붙여지게 되는데, 한국이 1983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150톤급 돌고래 잠수함 역시 공개되지 않고 극비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50톤급 소형 잠수함은 한계가 있었고 결국 독일과 비밀리에 도입 협상을 진행했죠. 다만 이 사실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자 잠시 중단했다가 1987년 HDW로부터 209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HDW에서 출발한 첫 잠수함이 도착했고, 이 잠수함을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따 장보고함이라고 명명했는데요. 1번함은 독일에서, 나머지 두 척은 한국의 옥포대호 조선소에서 건조되었고, 이때 1번함이 장보고함이라고 명명된 덕에 나머지 잠수함들도 장보고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 해군이 대잠전 함대 사령부를 창설하던 해 참가한 림팩 훈련에서도 미국에게 또 한 번 굴욕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난처해질 것을 고려해 알리지 않은 것이 더 많았으니까요. 2004년 6월 29일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는 림팩 훈련이 개최됩니다. 한국이 기어코 이 림팩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은 태평양 해군 간 연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매 짝수 연도마다 기동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 훈련이 바로 림팩입니다. 미국이 주최하죠. 1990년을 원년으로 매 2년마다 실시되는 이 훈련은 미국과 훈련 참가국 모두에게 유익한 훈련입니다. 70억 인간이 개개인마다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듯이 함정 및 잠수함은 서로 가진 고유의 소리가 다릅니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는 바다에 가라앉은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는 특성상 선박이나 잠수함 고유의 소리를 통해 적인지 아군인지를 판별하는데요. 미국은 전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특성상 육대양을 무대로 돌아다니는 모든 함정의 소리를 수집해 림팩 훈련에서 미국 한편이 된 국가들에게 사전에 소리 목록을 전달해줍니다. 이러한 자료는 활동 반경이 제한적인 한국과 같은 국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러한 소리 목록을 확보하기 위해 기를 쓰고 림팩 훈련에 참가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2004년에 열린 림팩 훈련에 한국은 한국의 제1번 잠수함 장보고함을 참가시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참가한 장보고함이 미국의 최신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의 가상어뢰를 명중시켜 격침시켰습니다. 1200톤급 꼬마 잠수함이 97,000톤급 항공모함의 가상어뢰를 명중시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해군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잠수함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싶었으나, 이를 공표할 경우 동맹국인 미국의 체면이 구겨질 것을 우려했고, 또한 중국이나 일본 등이 긴장할 것을 우려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군은 당시 함께 훈련에 참가한 충무공 이순신함이 무인기를 요격한 것만 공표했었죠. 그리고는 장보고함은 상대함 30여 척을 가상 침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한 줄짜리 기사를 넣었는데, 이것도 축소 발표한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자유공방전에서 장보고함이 실제로 격퇴한 함정은 40척이 넘었으니까요. 당시 림팩 훈련에는 총 7개국에서 35척의 수상함과 7척의 잠수함, 100대의 항공기가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황군과 청군으로 나눠 자유공방전을 펼쳤는데, 황군에는 한국의 장보고함이 포함되었고, 청군에는 스테니스 항모를 포함 15척의 수상함과 핵추진 잠수함 2척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간 이순신함과 을지문덕함, 그리고 P3C 대잠 초계기는 청군에 속하고 장보고함만 황군에 속한 것인데, 청군에 속한 수상함이 모두 15척인데 장보고함이 40번 이상 가상어뢰를 명중시켰다는 것은 모든 수상함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장보고함의 공격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장보고함의 위험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판정을 위해 심판
사령관이 모든 함정에 탑승했는데 가상월의 격침 방법은 유효 사거리까지 접근한 후에 6초간 잠망경을 올려 적함을 촬영해야 격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잠망경을 올리기 위해 수면 근처까지 떠올라야 하기 때문에 적군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장보고함은 대잠 방어망을 뚫고 스테니스함의 어뢰를 명중시켰고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항공모함을 호위하던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을 모조리 격침시켰는데요. 또한 해군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일본 해상자위대 기함과 호위함 4척도 장보고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조리 격침당하고 말았습니다. 209 잠수함을 시작으로 이제 한국은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제작해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이 취역하면서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을 직접 설계 건조하게 된 9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함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린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소형부터 중형까지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 수출이 가능한 국가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장체계도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경어뢰, 대형어뢰, 잠대함 및 잠대지 순항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까지 국산화시켰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를 성공시킨 나라는 고작 3개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수직 발사관을 통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과 해양을 두고 격돌하는 국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안창호급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잠수함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 어떤 무서운 잠수함이 등장할지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잠수함은 필요시 잠수하는 것에 그쳤으나 이후 필요시 부상하는 잠수함으로 발전해 현재는 부상하지 않는 잠수함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잠수함 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